어떤 고추 찾으세요? 예, 저 집사람 주려고 그러는데 뭐가 좋을지 몰라서요. 부인 생일인가 보죠? 아니요, 그냥 선물하려고요. 그럼 장미는 어떠세요? 정신 차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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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신 차려! 여보! 여보! 애기 엄마가 왜 그래요? 어디 다쳤어요? 강도가 들었어. 세상에, 그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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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낮에도 안심을 못 한다니까. 글쎄 말이야, 문단속을 잘했어야지. 옷이 왜 이렇게 젖었지? 여보, 당신 알지?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했는지. 난 정말 당신 사람이었어. 당신 알지?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향이 없으시겠지만은 부인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게 토요일이라 일이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꽃을 사가지고 집사람을 놀래주고 싶었죠. 그래서 벨도 누르지 않고 들어갔는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집사람은 아주 깔끔한 성격이거든요. 근데 집이 엉망인 거예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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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정신 차려. 여보. 그래가지고 집사람을 얻고 막바로 병원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 없어진 물건은 있나요? 반지하고 목걸이하고 그리고 집사람 결혼 폐물들이 없어졌어요. 그놈을 꼭 좀 잡아주십시오. 수정이를 그걸로 만들다니. 병원에 가서 죽은 거야. 누가 죽었대? 세상에, 어머, 내려. 무슨 일인데? 아니, 무슨 일이에요? 사람이 죽었어요. 아니, 어떻게 다요? 그러게.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얼마나? 이명서 모습 나온 거 없어? 아직요. 이거 발자국 하나 없이 깨끗한 거 보면 전문범 소행인 것 같은데요? 자국이 없다고? 예. 그래? 흙 떨어진 것도 없는데. 그게 신발짝이 없으면은 그 흙이라도 묻어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너는 있어. 박 형사, 만일 자네가 강도를 했으면 말이지 피해자가 쓰러졌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했겠어? 어떻게든 현금이나 폐물을 가지고 바로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랬겠지. 그런데 말이야, 여자가 물에 흠뻑 젖어 있었거든. 왜 그랬을까?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우발적 단순 강도 살인 사건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은 주변의 우범자에 대한 탐문 조사와 함께 면식범에 의한 계획적 살인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유, 원하는 무슨. 애기 엄마가 얼마나 경호가 바른 사람인데요. 네, 맞아요. 네, 남한테 맞아요. 싫은 소리 들을 일은 요만큼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혹시 이 집 주인 아저씨 말고 다른 남자가 드나든 적이 예, 있나요? 이명사입니다. 예, 예. 글쎄, 아, 그래요? 자기들 봤어? 예, 그게 누구죠? 본 것 같기도 하고. 예. 맞다. 제가 어제 쓰게버리고 내려오는데요. 어떤 예, 남자가 예. 계단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아, 남자가요? 네. 아, 예. 어떻게 생겼어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장사하는 예, 사람 예. 같은데요. 아, 장사를 한다 그래요? 네. 저기 박 이사님, 어제 컵에 있던 지문 감식 결과가 나왔던데요. 와 미치겠네. 내가 그 여자를 왜 죽여요? 그러면은 박승철 씨 지문이 왜 그 집 컵에 찍혀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이쪽으로 놔주세요. 고마워요, 아저씨. 고맙긴요. 팔아줘서 제가 고맙죠. 저기 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게 그렇게 된 거라고요. 반지하고 목걸이하고 그리고 집사람 결혼 폐물들이 없어졌어요. 너무 정확해. 뭐가요? 백기련 말이야. 그 아내가 죽은 그 다급한 상황에서 없어진 물건들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잖아.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치라는 것이 우리 경찰의 책임인데 이런 일을 당하시게 해서. 아닙니다. 운이 나빴던 거죠 뭐. 근데 혹시 무슨 단서라도 잡혔습니까? 지금 용의선상에 몇 명이 나와서 우리가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러저나 우리 백성님은 성격이 참 침착하신 것 같은데요. 예? 침착하다뇨? 그런 일 당하고 나면 웬만해선 정신은 없거든요. 근데 백기련 씨는 당시 상황이나 없어진 물건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시잖아요. 예? 아, 그거요? 방안을 이렇게 보는데 이상하게 모든 상황이 마치 사진을 찍은 것처럼 머리에 콱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폐물은 항상 넣어두던 서랍이 열려 있으니까 없어진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 부인을 발견하자마자 112나 119로 바로 신고를 하시지. 왜 나중에 그 병원에서 신고를 하셨어요? 걸었죠. 119로 걸었는데 그래요. 통화 중이었어요. 통화 중이요? 아, 그랬군요.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집사람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현장 상황이나 백기련이 진술에서 의심스러운 점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백기련은 유족이었고 말이죠. 또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를 즉시 데려다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를 지켜보면서 다른 용의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황이나 없어진 물건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시잖아요. 왜 나중에 그 병원에서 신고를 하셨어요? 여기 웬일이세요? 예,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앉으시죠. 예.
무슨 일이시죠? 예, 저 혹시 의심 가는 사람 없느냐고 물으셨죠? 정창진이라고 같은 동네 사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요. 형, 뭐 하셔? 아니, 네가 웬일이냐? 여길 다 찾아오고. 요새 사업 재미 좀 있어? 재미는 임마. 넌 신문도 안 보냐? IMF 되고서 애들 학원 죄다 그만둔대잖냐. 아휴, 학원생 줄지. 선생들 월급에다 임대료 밀렸지. 죽을 맛이다, 죽을 맛. 벌써 몇 달째 집에 생활비도 못 갖다 줬어, 임마. 저기 좋은 사업이 있는데 몇 번 가봤던 집이라 아는 내가 혹한하지. 어때 형? 야, 너 미쳤냐? 야, 임마, 이건 강도야, 강도. 아니, 걸렸다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걱정 마쇼. 저 사람들 구린내 나는 돈이라 아마 신고하지 못할걸. 일만 잘 되면 형한테 6대 4로 나눠줄게.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인생 망칠 짓 하지 말라고요. 뭐라고요? 기련이 형이 그래요? 이야, 정말 믿을 놈 없네. 몇 번씩 같이 답사 다닐 땐 언제고? 그렇다면 백기대 씨랑 같이 답사를 다녔단 말이죠? 그렇다니까요. 그럼 사건 나는 날에 어디 있었어요? 집에서 자고 있었죠. 에이, 못 믿겠으면 아줌마한테 물어보세요. 맞아요. 사건 나던 날 이 총각은 하루 종일 집에서 잠자다가 사람 죽었다는 얘기 듣고 저랑 같이 구경 갔어요. 어쨌든 백기대 씨랑 강도 모의를 한 건 사실이죠? 그야 사실이지만 강도진 씨는 절대로 안 했습니다. 왜 이래 이거? 강도 모의는 강도 예비 업무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백기련을 즉시 데려다 수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데려오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추가로 강도 예비 업무자가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때 연행을 하기 시작했죠. 아, 이봐요. 피해자는 나라고요, 나. 아니, 마누라 죽은 것도 억울한데 지금 날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일대일로 수사해가지고 무사할 것 같아요? 아,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고요. 그날 집에 들어갈 때 거실 한복판에 분명히 가방이 놓여져 있다고 했죠. 아니, 그렇다니까요. 도대체 몇 번을 말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내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고 그래서 아내를 안아서 소파에 옮겼고요. 아, 그래요. 그렇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가방이 먼저 놓여 있고 나중에 아내를 소파로 옮겼다. 그때 핏방울이 떨어졌다면 가방 위로 떨어졌겠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보세요. 가방 밑에 핏방울이 떨어져 있어요. 그건 시체를 옮기면서 핏방울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가방을 갖다 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가방은 누가 왜 갖다 놓은 거죠? 아, 그건 제가 경황이 없어서 착각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백기련 씨가 없어졌다던 폐물 말이에요. 며칠 전에 부인이 생활비가 모자라서 전당포에 맡겼던 거예요. 알고 있었죠?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난 진짜로 폐물이 털렸다고 생각했다고요.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119에 전화한 건 사실이죠? 아, 그럼요. 걸었죠. 하지만 통화 중이었어요. 이게 사건 당일 119에 신고 접수된 전화번호예요. 119는 통화 중이더라도 전화를 건 사람의 번호가 기록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긴 백기련 씨 집 전화번호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도대체 부인을 왜 죽였어요? 모든 게 갑작스럽게 일어났어요. 얘가 왜 이러나? 아, 얘 좀 그만 울려. 내가 울리고 싶어서 울려요? 얘가 열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 병원에 데려가든지. 돈이 어딨어요? 몇 달째 생활비 한 푼 안 줬잖아요. 여보, 아니, 어디 가려고? 보건소는 돈이 별로 안 든다니까 가보려고. 아이씨, 빨리 타. 그날은 아침부터 되는 일이 없었어요.
아이를 보건소 데려다 주고 나오는데 주차 위반 딱지가 붙었더라고요. 주차한 지 5분도 안 됐을 거예요.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원장님. 대원장 늦었네. 웬일이세요? 웬일이고 뭐고. 이달 말일까지 밀린 임대료를 내놓든가 아니면 건물을 비워줘야겠어. 요새 좀 어려워서요. 한 두어 달만 참아주세요. 아니 내가 무슨 자선사까지 알아? 두 말 말고 돈을 마련해주든가 건물을 비워주든가 해요. 어휴. 아니 고리대금이라 하는 주제에 그까지 몇 푼 가지고 진짜 사람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아이 정말. 그러고 집에 가는데 아내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도 내 편은 내 식구밖에 없지 싶었어요. 사업 안 된다고 아내한테 맨날 짜증을 낸 것도 미안했고요. 여보, 나왔어. 아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돌아보지도 않냐? 야, 너 남편 대접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지금 말할 기분 아니야. 얘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폐렴이래. 폐렴. 근데 얘 병원비도 못 주면서 남편 소리가 나와? 남편이면 남편 노릇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정말... 다시 말해봐. 남편 대접 받고 싶으면 남편 노릇 제대로 하란 말이야. 야! 너 다시 말해봐! 이게... 야! 말해봐! 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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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 아, 여보! 정신 차려! 여보! 아, 정신 차려! 겁이 났어요. 어떻게든 모멸하고 싶었죠. 그래서...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 건데. 조금만 참았으면.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 건데.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 건데. 평소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던 백기련은 한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착한 아내의 목숨을 빼앗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IMF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정과 직장에서 불화가 생길 소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힘든 이때 각자가 조금씩 인내하며 또 다른 불행이 초래되지 않도록 애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머나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글쎄, 입고 보니 허리 라인이 별로네. 나 저 옷 좀 보여줄래요? 네? 네, 잠시만요. 아, 그리고요. 거기 옆에 벨트 좀 줄래요? 지난 7월 17일 손님을 가장한 30대 여자가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을 절취 약 3천만 원가량을 찾아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용의자를 절도 혐의로 공개 수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행복은행입니다. 회원님께서 골드카드 가지고 계시죠? 축하드려요. 이번에 우수 고객으로 선정되셨어요. 제주도 여행권 드리려고요. 제주도요? 어머, 감사합니다. 카드 비밀번호요? 예, 4806인데요. 물건을 팔고 나서 한 30분 후에요.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어느 은행 본점이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가르쳐달라 그러는데 우수 고객이라서 제주도 항공권 2매가 당첨됐다고 말하는 게 꼭 사람을 그렇게 꼭 믿게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 있습니다. 네, 할부로 되죠?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아, 네. 어머님 생신이라서요.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를 상습적으로 절취하여 약 3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후 도주한 용의자를 절도 혐의로 공개 수배합니다. 나이 30세에서 35세, 키 160에서 162cm가량, 광대뼈와 입이 튀어나온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의자를 보셨거나 소재를 알고 계신 분은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계 지역번호 02-362국에 2549번으로 신고 바랍니다. 대성철강 좋아하시네. 순 가짜인 줄도 모르고. 내가 미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남편 알면 난 이혼 도장 찍히기 전에 쫓겨나. 어떡해. 나 못 살아. 어머, 하루만 했는데 정말이구나. 어머, 어떡하냐. 그나저나 나만 주는 줄 알고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어. 어떡하면 좋아. 알겠어. 어디 가자고. 아니야. 그러니까 이럴 리가 없어. 그러게 남자는 다 늑대야, 늑대. 지난해 8월 부녀자들을 상대로 애정 행각을 벌인 후 도박판으로 끌어들여 1억여 원을 사치해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절도, 도박 등 전과자들이었던 이들은 서울에서 강릉까지 원정을 와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싫어. 이런 일 내가 왜 가? 얘 내가 전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괜히 경찰서 가서 소문내고 그러느니 이런 데 가서 상담하는 여자들이 많대잖아. 우리도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올라가 보자. 싫어. 얘가 창피하게 왜 이래. 정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너희 지지배? 얘 그 남자 말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면서 내 말은 난 못 믿겠다 이거니? 그래, 싫으면 간도. 너 마음대로 해 그럼. 수경아, 너 왜 이래? 날씨가 참 덥죠? 오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다 얘기하면 좀 도움이 되긴 되나요? 경찰에 가서 얘기하자니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염려 마세요. 보통 다 그래요. 여자다 보니까 누구한테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도 없고. 그냥 남자가 척 리드해주는 대로 따라 마음 따라 스텝도 가는 거지. 그래서 낯선 남자 품이 야릇하다는 거 아니냐. 얘는 꼭 해본 사람처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야, 이런데 그런 맛에 오는 거지. 괜히 생돈 들이면서 여기 오는 줄 알아? 너도 양말 가져와, 밥상 차려. 아유, 이런 남편 만나봐라. 이런데 안 올 수가 없을 거다. 여러분, 5번 테이블에 인턴님께서 합석을 원하십니다. 저쪽에 계신 분들. 연아야, 이게 바로 쿠킹이라는 거야. 너도 오늘 따지지 말고 한번 즐겨봐. 야. 자, 꼭 말이 없으시네요. 조용하시고. 참. 저 친구하고 쬐끄맣게 철강회사 하나 오고 있습니다. 철강 회사 한다 하더라고. 자기가 운영한다고. 그러면서 종이에다가 사무실 전화번호, 삐삐 핸드폰 이런 걸 적어주세요. 그럼 또 만날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 언제 놀러 오나 그랬으니까 내일 이제 걔하고 내일 놀러 온다고. 그 몇 시에 오나 그래서 2시에 온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니까 2시에 와서 기다리더라고. 오늘을 위하여! 아니, 그럼 여태 결혼도 안 하시고 돈만 버셨어요? 예, 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김 사장이 일 하나는 야무지게 해도 여자 하나를 어쩌지 못해 여태 이 모양이에요. 그렇구나. 이 친구도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병이 생겨서 일찍 사별해서 사실은 처녀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 분이 만난 것도 인연인데 둘이 한번 잘해보세요. 얜 그런 소리 뭐하러 하니? 좀 낯설고 어색하긴 했지만 사람의 수줍음도 탈 줄 알고 수수해 보이는 게 왠지 싫지 않대요. 이런데 자주 오세요? 아니 자주는요. 몇 년을 혼자 살아도 외롭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객지라 그런지 허전하고 심심하고 그러네요. 그 웃음을 보니까 그 사람의 빈 구석을 내가 채워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거래처에 와 있습니다. 예. 언제 오실 거예요? 보고 싶은데. 예. 저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따 뵙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거래처에 손님이 와서 그만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일 때문인데 가보셔야죠. 많이 바쁘신가 봐요. 예. 요즘 주문량이 많아서 대신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됐어요. 자, 내리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제 차로 직접 모셔다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술을 한잔해서 죄송합니다. 뭘요? 참, 저기가 가게고요. 그 안쪽이 집이에요. 가게가 아주 아담하네요. 그럼 들어가 보시죠. 예.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여잔 작은 것에 감동받는다고 그러죠. 자상하게 날 배려해주는 모습 하나하나에 점점 끌리더라고요. 네, 대성철강입니다. 잘 계셨어요? 웬일이세요? 웬일은요. 그냥 일 잘 되시나 해서 전화 한번 했어요. 네. 이 사람 가짜는 아닌 것 같다. 거봐, 맞지? 그나저나 우리 연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안 만나실 거예요? 어머, 얘는 왜 그래? 전화 끊어.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이 기집애야. 여보세요?
그렇지. 그래. 자, 가만히 있어보자. 기계 내놔, 기계. 이게? 그래. 자, 자네가 손하고. 자, 좋습니다. 그래, 팍팍 섞으라고. 이거 뭐 새거라서. 잠깐 보고 있어. 돈 따서 맛있는 거 사줄게. 알았어요. 많이 따요. 자. 근데 자. 저 여자는 뭐 하는 여자예요? 원사야. 우리 철강에서 사장된 모임 있을 때마다 와서 이 수표도 바꿔주고 돈도 꿔주고 그러는데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몰라요. 한번 봐봐요. 저 집에 딸락했구만. 아이 진짜 미치겠네. 봐, 불러봐. 똥 아니면 똥 싸니? 아 오늘 영 안 풀려. 차 여사 1,000만 원만 빌려. 이럴 때가 있으면 딸 때도 있는 거지 뭘 그래. 자 7, 8 빨리 따서 갚어. 1,000만 원 빌렸는데 왜 800만 원만 줘요? 선이자가 20%니까 200은 떼고 주는 거야. 이런 데선 다 그래. 수표만 바꿔주고 10% 먹잖아. 아이고 서사장 덕택에 장사 잘 되네. 서사장 같이만 해. 바로바로 돈 갚으니 좀 좋아. 보니까 그 아줌마 돈을 가방에 다 굉장히 많이 가졌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거를 뭐 수표를 바꿔주는데 얼마 떼고 한 반씩 돌아가면서 막 떼고 이러니까 한 40분 하는 동안에 한 돈 한 200만 원 챙겨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 보고 하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잘 돕는 거야. 참내. 완 좋게. 야, 난 딱 본전치기 했네. 에이. 와, 저 아줌마 정말 돈 잘 번다. 근데 저 아줌마 매일 여기 와요? 왜요? 부러워요? 저 아줌마가 그동안 번 돈으로 다음 주엔 미국 이민 가잖아요. 어머머. 그럼 저 아줌마 가면 돈 바꿔주는 일은 누가 해요? 글쎄요. 또 누가 와서 하겠죠 뭐. 예. 저거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얘는. 아니 돈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그거 아무나 못해. 아유 보니까 돈만 빌려주고 이자 받고 싶던데 뭘. 그리고 돈이야 어떻게든 마련해보면 되잖아. 그래요. 어차피 누군가 와서 할 거 연하 씨네가 한번 해봐요. 저 자리 남 주긴 아깝잖아요.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응? 여기요 800여. 근데요 이거 연하하고 나하고 가게 전세금에 주택부금까지 해약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똑똑히 쳐주셔야 돼요. 예. 이 수경 씨 꿔주는 돈으로 끝발 올려서 다 걷어드릴 테니까 걱정이나 하들들 마세요. 그럼 됐죠, 연아 씨? 저게 어떤 돈인데 당연히 그러셔야죠. 이야, 우리 연하 씨 수단 좋은데? 에? 일주일 만에 이런 큰 돈을 구해오고 말이야. 에이, 뭐야 이거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 아이, 연아 씨, 아이고 어떡하죠? 내일 은행에서 돈 찾아서 형만이 이 친구 편으로 고스란히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확실하죠? 무슨 섭한 말씀을. 네 대성장관입니다. 김소정? 야, 이 여자 6시에 만나기로 했냐? 7시에 만나기로 했냐? 야, 3시에 예전 다방이지 않냐? 이거 시간차 공격을 잘해야지 말이야.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는. 사장님 전화하는데요. 네, 전화 바꿨습니다. 아, 송 여사님. 예. 이 저녁 7시에요. 참, 저 7시에는 그 거래처 사람을 좀 만나기로 했는데 그 9시에는 어떨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야, 그 작전 잘 짜뒀다가 그 현장으로 늦지 말고 들러와. 알았으니까 확실한 물질 한번 넣어놔. 알았어, 임마. 저 자식은 꼭 돈이라고 환장을 한다니까 참. 야. 오늘 돈 갚기로 한 날인데 빨리 떠야 되는 거 아니냐? 자식 겁먹긴. 대충 둘러대면 되지. 어디 여자 한두 번 우려먹냐? 철강회사 사장단들이 다 여기 있구만. 난 또 내 돈 떼어먹고 어디를 도망갈 줄 알았지. 내 돈 내놔, 내 돈! 무슨 돈? 이 아줌마 좀 보게. 야, 우리가 언제 이 아줌마 돈 빌렸은 적 있냐? 뭐야? 니들 이렇게 배짱 튀기면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거 안 나? 니네 서방님이 너 이러는 줄 알고 계셔? 야,
즐겁게 놀아줬으면은 그 정도 수고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참. 누가 이런 줄 알았어? 다 네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란 말이야. 재수없게. 야, 뭐 이런 게 다 걸렸냐 그래? 어? 저 비켜. 야, 이 천하의 강도 같은 놈들! 아이고, 내가 미쳤어. 연락도 안 오고 사람이 안 왔는데 한 3일 기다리다가 연휴 끝나고 전화를 하니까 사무실에 전화가 안 되는 거야. 핸드폰 삐삐도 다 안 되고. 그 사무실 찾아가 보니까 그게 가짜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들이 많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덕분이죠. 그 다른 여자들은 몇 명?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8명 되더라고요. 그때 심정이야. 말로 다 못해요. 아휴, 돈 1,000만 원이 어딘데? 자, 진정들 하시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케이스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 문제는 상담에서 그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코 감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특히 이 경우는 범인들이 또 다른 여성들에게 계속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철저한 비밀 보장을 전제로 평소 친분이 있는 경찰분께 이 사건을 의뢰해서 수사를 부탁하게 되었죠. 예, 김영만이요. 아주머니, 이러지 마시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전 그런 사람 모르고요. 또 그런 일 당한 일도 없어요. 끊어요. 아주머니. 에이씨. 왜? 잘한데? 예, 좋은 일도 아니고 전부 다 그런 일 없다고 딱 잡아떼는데요. 저기 나 통화한 엑스요? 예. 김영만 일당은 타인의 명의로 무선 호출과 핸드폰을 개설해 사용한 후 잠적했기 때문에 수사에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사용한 핸드폰의 사용 내역서를 뽑아 일일이 확인하며 피해자를 확보해 나가는 한편 사용 빈도가 높은 곳을 추려 탐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달이 지날 무렵에야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갸름한 얼굴에 안경 끼고 서울에서 온 사람 모르세요? 이리로 전화를 여러 통 했던데. 서울 사람이요? 혹시 305호 살던 손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손님 누구요? 거 외에 철광일상가 다닌 데서 돈 많은 거 같은데 3명이서 한 방 쓰고 그랬잖아요. 아, 그 사람들 나간 지 꽤 됐는데. 그 숙박부 좀 볼 수 있습니까? 거기야 보시면 경찰한테 쫓기는 사람들이 어디 숙박부나 제대로 썼겠어? 얼마 전엔가 저 아래에 있는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돈 찾는 걸 본 적이 있긴 있는데 거기 CCTV에 찍히지 않았을까요? 그날이 언제쯤인지 잘 생각 좀 해봐요. 그날이 운전면허 시험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으니까 김영만이라는 이름은 가짜일지 몰라도 통장 계좌만큼은 실명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돈을 인출한 시간대의 거래 내역서를 뽑아 확인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만이 서울에서 왔다는 점에 착안 서울에 있는 계좌에 초점을 맞춰 단서를 좁혀 나가던 중 형사들을 서울로 급파 이들 거래자와 가족들 사진을 확보해 윤연화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맞아요? 뻔뻔스럽게도 부인명의로 통장을 만들어놨더라고요. 부인요? 나한텐 결혼 안 했다고 그랬는데.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우리 서방님 강릉 가서 돈 많이 벌어온 덕분에 집도 수리하고 자강도 타보고 너무 좋다. 어이, 그게 다 남편 잘 만난 덕인 줄 알아. 맞아. 김영만! 여보! 여보! 사견으로 체포한다. 여보나! 거부권과 전화 선권이 있다. 사진 전이 얘기. 문화여관요. 문화여관. 네. 302. 302호. 어머, 이 인간들. 이 나쁜 인간들 여기. 아유 정말. 아유, 어머 저 여기 저런 인간들 됐어.
형만 씨, 전 정말 믿었는데 형만 씨 이럴 수 있어요? 예? 아 미안해. 나 원래 이런 놈이야. 애정을 미끼로 한 범죄는 쉽게 빠져드는 반면 그 정신적 후유증은 오래 남습니다. 이런 범죄에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카바레라든지 유흥과 같은 유혹의 장소에 가는 걸 삼가는 것이 상책이겠죠. 그리고 누구한테 의지하려는 의타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취미 같은 것을 통해서 확실한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장 가기 전에 얼굴이나 좀 보고 가려고 잠시 들렀어. 어떤 놈이야? 시주는 이걸 순진한처럼 이용해? 안에 있는 애들한테 연락해.